이거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에 근무 중인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꿀벌 육종과 꿀벌 해충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별 품목 양봉반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이 하시는 농가분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남원에서 현재 양봉을 키우고 있는 김정수란 농부입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벌을 한 4대째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토종을 키우다가 낭충봉화로 해가고 토종이 한 700군데인 걸 싹 죽여버리고 지금 한 10년째 지금 양봉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군수는 한 1,400군 정도 됩니다. 저는 양봉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키웠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는 지금 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박사님 조언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농가분께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잠깐 물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을 때 예. 이제 병해충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떤 병해충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양봉을 이렇게 키우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제 이전에 토종을 키웠을 때는 사실상 병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 낭충봉화 그거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적으로 이제 진드기나 가시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토종 같은 거 그걸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봉은 그것이 참말로 좀 복잡하더라고요. 미리 발견해가고 대처 안 하면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이제 농가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병해충인데요. 네. 이제 사육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꿀벌 응애류 관리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꿀벌 응애류 때문에 많은 피해류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봐도 이제 꿀벌 응애류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리고 방제법은 다들 아시기는 아시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방식은 알고는 계시는데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한 가지 약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또 약효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촬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통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9월 28일인데 지금 개상으로 해서 된 상태고, 월동하실 때는 단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개상에 구매가 꼽혀 있고요. 단상에도 구매 동일하게 꼽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셔야 될 게 이제 소비가 착봉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개상일 경우에는 단상으로 월동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개상에는 착봉이 상대적으로 좀 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껴서 열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뒤편에 보시면 외부에 노출된 사양기가 있고요. 또 단상에도 사양기가 꼽혀 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사양기 안에 얼마만큼 양이 들어가는지 확인이 용이하게끔 사장님께서 따로 이제 개조를 좀 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2층 경우에는 대부분 꿀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소비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직
사양이 충분하게 된 소비는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월동 사양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벌들은 이제 제일 갓장을 이 양 옆으로 먼저 채우고 안으로 이제 꿀을 채우는 습성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외부에서 이제 사양을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봉 상태도 지금 육아권이 아니기 때문에 착봉이 뭐 한 3분의 1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한 월동 사양이 이루어진 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클로즈업 해 주시겠어요? 예, 여기는 또 육아권이라서 벌이 좀 더 많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많이 붙어 있다고 쳐도 3분의 2, 각 면에서 3분의 1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그럼 화분떡은 언제까지 주세요? 이걸로 끝인가요? 이제 한 번 더 줘야죠. 한 번 더 네, 주시면 네. 지금 이것도 뭐 한 20일 전에 다 산란을 하고 이제 마친 상태. 이런 가을철에는 개상일 경우에는 개상의 산란을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이제 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 단상에 주로 이제 산란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다 깨어 나오면 이제 먹이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걸 하실 겁니다. 예, 여기는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사양이 되어 있고, 절반은 이 안에가 공소비입니다. 여기는 산란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층은 산란이 좀 덜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소비가 꽉꽉 차게 꿀이 저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벌은 거의 뭐 안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층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1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단상에 첫 번째 장에 이렇게 사양기를 꼽아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8장이 꼽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왕이 없습니까? 아, 있는데 밑에 산란이 전혀 없는데? 네, 지금 3장째 봐도 왕이 없는데? 산란이 여기 없는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는데 여기 있네.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실수한 것이 뭐냐면 월동 사양을 너무 빨리 끝냈다는 얘기. 산란 압박을 빨리 받아서 몸이 빨리 작아졌단 말이네. 그 먹이가 안 들어오니까 야들이 그 산란이 안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우선 뭐 일단 1층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제가 이제 월동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십니다. 우선 월동 준비라는 것은 8월 달부터 월동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8월 달 초에는 무엇을 하냐면, 제일 좋은 거는 원래 장마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벌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것 요즘은 장마 시기도 뭐 일정치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 뭐 7월 말 8월 초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벌이 2장 정도는 되어 있어야 9월 말 10월 초에는 5장까지 소비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산란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먹이도 주시고, 그 다음에 화분떡도 주시고 이렇게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게 꿀벌 응애류를 방제를 같이 해 주시고, 그러면 월동 사양은 언제가 중요하냐? 예, 이것도 지역마다, 예, 지역에서도 여기가 골짜기냐 뭐 평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는 절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추석 전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끝내시는 분도 있고 추석 이후까지 월동 사양을 끝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초보자들은 월동 사양이라고 하시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꿀벌들이 이제 설탕물을 먹고 다시 꿀로 전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꿀을 전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월 달 넘어가면 아무리 세력이 좋고 뭐 설탕물을 주더라도 전혀 설탕물을 빨아가지 않기 때문에 월동 사양은 9월, 10월 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지역적 편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5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4장 정도는 충분하게 약 한 80% 이상은 꿀이 저밀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제일 중간 장은 한 반 정도, 반 정도는 꿀이 저밀되어 있어야 월동 자격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월동 자격군이 만들어지면 뭐 11월 말이나 12월 초, 이것도 지역적으로 이제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월동 포장은 시기가 11월 초에서 12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월동 포장은 대부분 너무 과하지 않게 포장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따뜻하게 하는 거는 얘들한테 되려 따뜻하게 해서 산란을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서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포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벌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 이렇게 가쪽으로 해서 뭐 스티로폴 보온재를 넣어 주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포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외부는 밑에 뭐 보온덮개를 하나 깔아 주시든지 뭐 스티로폴을 하나 깔아 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보온덮개를 이렇게 싸 말아서 덮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동 하실 때는 초보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소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문은 꼭 열어놓고 소문 앞도 이렇게 이 보온덮개가 다 덮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너무 추울 경우에는 소문 앞까지 덮어서 이제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와서 직접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동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월동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응애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응애가 많은지 적은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